안녕하세요. 아티브입니다.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은 저번에 1편에서 했던 효도 첨단 소재 2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도레이입니다. 이미 도레이를 저번 주에 조금 더 처음으로 매수를 했고요. 지금 현재까지 두 번 정도 투자를 했고, 일본 주식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살 때 100주씩 단위로밖에 못 사서 지금 현재 20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더 엔화가 계속 이렇게 절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그 매출 분석을 좀 더 그 숫자로 표기해 놨어요. 좀 눈으로 보기 쉽게끔. 이건 효소 첨단 소재 매출 표고요. 일반적으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20년도부터 21년도 넘어갈 때는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때는 뭐 기저 수요라든지 이때는 워낙 이제 막 그 이런 허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보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,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건 이 탄산섬유 아라미드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탄산섬유와 이 매출 기여도를 보면은 매출 기여도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여기서는 뭐 증설을 계속 하고 있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, 큰 여기 비중에서 끝단에서 보면은 10%밖에 차지하진 않아요. 매출 기여도로는. 자, 다음 페이지 보시면, 그런데 아까 그 우리 끝단에서 보면은 매출 기여도가 10%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영업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꽤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. 820억이라는. 하지만 이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, 그냥 뭐지? 애널리스트를 추정한 그냥 예측치니까 이거를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, 그 베이스를 깔더라도 일단 탄수섬유랑 아라비드가 매출액 대비 돈을 많이 버는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어, 여기서 보면은 역시나 그 타이어 보강제가 가장 많은 그 영업이익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타이어 보강제가 아주 강력한 효소 첨단 소재의 돈 주머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탄소섬유란다. 어, 타이어 코드 자체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, 그 평소소재 재무제표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19년도, 2020년도, 2021년 넘어가면서 막 그 매출액이 완전히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이 사이클에 걸린 거예요. 이 사이클에. 요 사이클. 이제 QEI라고 그 교체 타이어, 뭐 신규 타이어 그런 게 있는데, 그 사이클에 타이어 코드 그 매출 사이클이 걸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매출이 막 전년도 대비 몇백 프로, 영업이익이 몇백 프로 이렇게 증가한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없어야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업군은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는 요자실, 타이어 보강제고 미래는 유망주인 탄소섬유다. 근데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효소 첨단 소재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. 저도 매우 좋게 보고 매우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 사야 되는 건가?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라서 그냥 귀엽게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. 그래서 타이어 코드가 현존 소재가 어떤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은 51%예요. 51%. 엄청 매우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, 대부분들 그 타이어 업체들이랑 장기 계약을 5년, 10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쉽게 막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솔직히 특히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조사 업체에서는 쉽게 바꾸기가 어렵거든요. 이미 검증되는 회사의 제품을 꾸준하게 수율에 맞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
뭐 갑자기 소재 업체를 바꾸거나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. 쉽게 들면은 우리가 뭐 아이폰 밑에 있는 소재 업체들을 갑자기 바꾼다거나 뭐 OLED 소재 그걸 만들다가 뭐 느닷없이 중국 쪽에 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. 뭐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있겠죠. 이렇게 BOE과라든지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타이어도 그런 것 같아요. 소재를 뭐 갑자기 효성 거 쓰다가 코오롱 거 쓰거나 막 그렇게 쉽게 바꾸거나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탄소 소모는 이게 시장마다 약간 그 차이가 있지만 모든 데이터에서 나오는 건 도래가 1등으로 나와요. 어떤 데이터에서는 50% 이상까지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들 지금 40% 언저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. 이 지역별 탄소 소모 비중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탄소 소모가 일반 소재가 아니거든요. T800급 이상으로 가면 일반 소재가 아니고 전략 물자로 분류가 돼요. 그러니까 즉 군사용, 우주 방위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출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비행기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산업재, 뭐 자전거, 뭐 기타 첨단을 많이 만드는 유럽과 중국 쪽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, 어차피 현우 첨단 소재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타이어 코드잖아요. 그러면 타이어 코드 시장은 언제까지,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? 이걸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, 여기서 보면은 뭐, 단순하게 우리가 1년에 차량을 보시면은, 약 7천만 대에서 뭐 9천만 대 이렇게 파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. 근데 이쪽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요가 완전히 꺾였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긴 하죠. 그래서 이때 타이어 코드 매출이 팍팍 늘어난 거예요, 효성이. 그래서 2030년까지 연 전기차 판매량이 3천만 대. 그러니까 연 평균 3천만 대라 친다고 하면은 뭐 20, 30%가 전기차 수요겠죠. 그 다음에 전기차 타이어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,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, 조금 더 많이 무겁기 때문에 일반용 타이어보다 10에서 20% 많은 이 타이어 코드가 투입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. 여기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? 차량이 9천만 대 팔리다가 갑자기 막 1억 5천만 대 팔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뭐 아무리 동남아 시장이 개화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수요가 연 9천만 대에서 연 1억 대를 넘어가거나 그렇게 막 급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, 타이어를 어떻게 얼마만큼 많이 팔릴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어차피 차량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타이어의 수명은 빨리 줄어들잖아요. 마모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타이어 시장의 그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매우 가파르게 이렇게 측정을 해놓긴 했어요. 연 26%. 그리고 교체 주기도 4년에서 5년에서 2, 3년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.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근데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, 주위에서 실제로 전기차 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. 택시 기사 하신 분한테 물어봤고. 근데 이 말에 동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,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타이어보다 전기차 타이어가 훨씬 더 1.5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자기는 일반 타이어 끼시는 분도 있고, 전기차 타이어 끼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기사나 이 스터디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 타이어 교체 수요가 빨라지고 타이어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, 그러니까 교체하는 그 수요가 그거를 실제로 그거는 아직 막 전기차가 막 확대되고 보급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. 하지만 이거는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반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교체 주기가 빨라진다 라는 부분에는 제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전기차 침투율이 확대되면서 타이어 코드의 사용량이 증가가 되면서
타이어 코드에 투입되는 특수 첨가제가 증가를 할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이해를 앞선 내용이 다 이해를 하는 거고, 그렇다면 이 시장에 대해서 다른 경쟁자는 없을까를 생각해 보셨을 때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있어요. 타이어 코드 전체로 보면은 효성이 매우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아라미드라는 조금 더 안에 들어가면 좀 더 튼튼한 특수 소재를 아라미드라는 소재가 있는데, 그 아라미드가 전기차 타이어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광케이블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방탄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좀 더 탄소섬유보다는 약하지만 일반 섬유보다 강한 그런 소재인데, 그 업체의 1등은 또 코오롱이에요. 그러니까 큰 캐파로 보면 효성이 1등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한 거 보면은 코오롱이 1등이다.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효성이 첨단 소재가 타이어 코드 시장에서는 1등이다.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타이어 코드의 결론이거든요. 이게 타이어 시장 예측을 제가 해놓은 건데, 이게 빌런이니까 135 빌런이니까 여기서 그 효소 첨단 소재 점유율, 그 다음에 마켓 시장 예측치를 더해가지고 제가 이 영업 그 증가율을 그려놓은 거예요. 뭐 이 시장이 7.5%, 7%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놨지만 이 증가율을 다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으니까, 일반적으로 이것도 5% 되게, 저는 이 5%도 되게 높게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생각에도 한 3, 4%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높게 그냥 밸류를 측정을 했어요. 5%, 5%, 5%, 매년 5%.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, 글로벌 오토 타임 마켓 사이즈 자체가 135 빌리언에서 189 빌리언이잖아요. 이게 근데 크지가 않아요. 보면은 뭐 이제 연평균 한 5, 7%에서 10% 정도 성장을 하는 건데, 연평균 7%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어떤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시장 마켓이 안정적으로 10% 성장한다, 이게 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거기에 뭐 베팅을 할 수 있다거나 뭔가 내가 이 시장에 마켓에 나의 현금을 투자할 수 있겠다,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, 그렇게 막 긍정적이거나 뭔가 내 마음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이 뭐 20, 30%, 40%, 50%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, 이 타이어 코드 자체는 재미없는 시장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지금은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탄소 소모를 보고 지금 효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. 10명 중에서 9분 정도는. 일반적으로 이 탄소 소모는 요거는 일단 먼저 이거 설명드릴게요. 요거는 효성 첨단 소재 생산량 28년도까지의 계획이에요. 생산량을 이만큼 늘리겠다. 근데 이 계획이 이게 2025년도인데 이걸 몇 개월 앞당긴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공급 주도에,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거겠죠. 그만큼 실제로 탄소섬유 단가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쓰여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, 최근에는.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영업이익을 믿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믿지 않다기보다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거즘 매출액이 10억 원이 뭐야, 한 900억인데 영업이익이 400억이라는 소리잖아요. 뭐 영업이익이 40% 50%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지도 않고,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아요. 이거 뭐 독점하는 회사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걸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뒤에 도래의 거 보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탄소섬유 경쟁력, 일본을 추격하라. 여기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써져 있는 것 같아요. 탄소섬유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. 탄소섬유 시장에서는 도레이는 산업계 표준과 같다. 도레이 제품을 쓰던 고객사는
그쵸. 이 부분이에요, 제가. 리스크를 감수하고 효성 제품을 쓸 이유가 없다.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T300, T700 여기까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뭐 단가 맞고 뭐 샘플 테스트 몇 번 하고 그 납품해. 그래. 뭐 도레이가 킬로그램당 3,000원 준다는 3,000원에 너희가 뭐 킬로그램 2,800원 주면 너희 거 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T802부터는 안 될 것 같아요. 안 될 것 같다기보다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뭐 2028년도까지 이조를 투자해가지고 26,000톤까지 그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었는데 그 늘린다는 것도 어떠한 제품군을 늘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여기 품목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 품목이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. 근데 뭐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아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만들기 어려울수록 이익률이 높고 그 시장 진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이거 뒷부분 가가지고 한 번 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서도 기사가 되게 자극적인데 이거는 한일전 양상이 아니고 압살이에요, 압살.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희망 고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산업부가 그 도레이한테 요청을 했어요. 탄소섬유 더 만들어 달라고. 효성이 국내 기업인데 왜 효성한테 요청하지 않고 도레이 첨단 소재 국내에 있는 업체거든요. 도레이 그 자회사 왜 도레이한테 요청을 했을까?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. 아까 제가 그 앞에 설명했잖아요. T700, T800 여기는 파일럿, 양산. 일본은 이 전체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요 라인업을. 근데 한국은 T700, T800 이제 이거는 파일럿. 음. 어차피 이제 여기 시장 구성을 보면은 산유섬유가 이제 캐파가 커지고 시장이 커지면서 집중해야 될 같이 커진 시장은 우주 항공과 그 풍력 발전 요거예요 요거. 어? 우리 요즘에 막 유명하잖아요. 신재생 발전하면서 풍력 블레이드. 왜냐면 그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그 날개가 되게 튼튼하고 고강도여야 내구성도 유지될 거고 이제 그 이송과 운송 과정에서도 에너지 소비도 덜 될 것이고. 근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야 뭐 워낙 그 기체 자체가 가볍고 강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단순하게 어, 이 업체들이 다 어떤 업체들이겠어요? 보잉, 뭐 나사, 뭐 CS 윈드 국내 업체겠죠? 근데 이것도 하부 구조물이니까 뭐 삼광 MNT 여기도 하부 구조물이겠고 블레이드를 만드는 업체에서 그 갑자기 뭐 효소산소 제품을 쓸 리가 없어요. 갑자기 느닷없이. 근데 뭐 만보 앞서가지고 이쪽 시장은 적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쪽 그 우주 항공 부분에는 쉽게 효성이 납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면 5년, 10년 전부터 아니 10년이 뭐야? 15년 전부터 이 도레이와 협력을 하면서 해왔던 기관 및 분수 업체들인데 그거를 갑자기 효성걸로 납품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밑단에 있는 시장들은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탄소 섬유의 시장 크기인데 이게 지금 총 생산 톤이거든요. 8만 5천 톤.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뭐 4배 커져가지고 32만 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막 엄청 막 커지지 않아요. 우리 양극재 시장 보면은 막 5조 했다가 막 100조 가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, 여기가. 막 엄청나게 막 엄청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해가지고 커진 시장은 아니다.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전체 시장에서 40%가 도레이. 우리 호성은 지금 3%. 그럼 여기서 더 웃긴 거는 도레이가 1조 투자를 증설을 확정을 했어요. 이제 이거 그 도레이 제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 재무제표인데 어,
이게 다 빌리언 N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 보면 이게 그 카본 탄소 섬유니까 182 빌리언 N이니까 이게 대략 뭐 곱하기 10 하면은 뭐 1조 8천억. 그 다음에 이게 뭐 원래 실제는 910, 지금 환율이 900원대니까 해야 되지만 계산하기 쉽게 곱하기 10 때리면은 이게 뭐 2조 1000억. 이거 한 2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죠. 지금 효성 첨단 소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? 2조예요, 2조. 그러니까 돌에 있는 이 탄소섬유 이 분야 하나로 매출액으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, 효성 거를. 그리고 이게 도래가 가지고 있는 탄소섬유 캐파 능력 63,000톤이에요. 지금 현재 보유가 하는 게.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거 63,000톤이고 여기다가 이제 1조를 더 넣어가지고 뭐 9만 톤까지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2025년도가 7만 톤. 이거는 이미 그 도레이 그 첨단 소재라고 이제 국내 구미에 확정이 됐어요. 그러니까 25년도까지는 7만 톤이 확정이에요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도레이 시가총액 11조 5천억 원이거든요. 그 다음에 탄소섬유 매출을 깎아 계산했을 때 이거는 제가 환율 계산했어요. 2조 5천억 원. 그 다음에 탄소섬유 생산량이 22년도 기준으로 6만 3천 톤. 퍼가 16배. 효성은 시가총액이 2조 원대에다가 탄소섬유 매출 3천억 원, 생산량 6,500톤. 퍼 20배. 저는 이것만 보면은 그냥 도레이를 사고 싶어요. 그냥 요것보다는. 봐봐요. 엔화가 지금 절하돼 있고 그 다음에 탄소섬유 독점 시장이죠. T800 이상에서는 도레이가 압도적인 승리자인 거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기초 소재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항공기 그 다음에 우주 방산 전력 물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이 클래스인 그 시장에는 효성이 쉽게 납품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효성 첨단 소재와 도레이가 이렇게 있다면 저는 도레이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것 같아요. 제가 효성 첨단 소재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너무 이제 국내 시장 리포트 보면은 효성 첨단 소재가 너무 이제 뭐 중국에 있는 탄소섬유 업체들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시가총액 같은 거 멀티플을 계산해 놓은 것 같던데 근데 정말 제 냉정하게 본다면 그냥 저는 도레이를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생각이 있거든요. 지금 제가 200주를 샀으니까 한 200만 원 좀 안 되는데 이거를 1000만 원까지 하면 그 실제로 투자를 해보고 한번 그 매매를 하면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저도 이쪽 시장에 되게 관심이 있는데 저도 효도 현안 소재를 처음에 매수를 하고 싶었었어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그 시장에 제가 탄소섬유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시장에 글로벌하게 1등을 엄청 크게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굳이 제가 막 7등, 8등에 있는 업체를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리 첨단 소재가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좀 차분히 생각을 한다면 엔화가 절하되어 있는 시점 그 다음에 독점인 시장에서 캐파도 10배 이상 차이 나는 회사가 있다면 저는 그 회사를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이 탄소섬유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쪽 시장을 계속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수소 쪽도 되게 관심이 있어서 그 다음 쪽은 아마 수소 쪽으로 한 번 더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절대 매도 추천이 아니라서 그냥 그냥 참고용 자료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